안녕하세요. 저는 15년 경력의 금융보안 전문가 이민준입니다. 지난 영상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는 저도 그런 전화 받았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같은 말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지금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65세 이상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대출 사기 유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당하다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72세 김정숙 할머니께서 제 앞에서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식당 운영하며 모은 8천만 원이 단 하루 만에 전부 사라졌고 게다가 2억 원 대출까지 나와 있는 상황. 저는 15년간 금융 상담을 해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차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는 5천만 원, 오늘은 2억 원. 매일 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의 피해 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출 사기 피해가 작년 대비 47% 급증했고 평균 피해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 사기범들이 어르신들의 선함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도와준답니다. 신용 등급 올려드릴게요. 은행에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런 친근한 말로 접근해 평생 모은 재산을 훔쳐갑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당하신 사기 수법에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어르신들의 재산을 지키는 방파제가 됩니다. 첫 번째 대출 사기, 대환대출 사기입니다. 할아버지, 정부에서 고금리 대출을 3%로 전환해주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지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8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덫에 걸렸습니다. 10% 이자로 대출 중이던 할아버지는 3%로 바꿀 수 있다는 말에 혹했고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전화 통화로만 진행했죠. 서류는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 뒤 받은 대출 계약서를 보니 이자가 15%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71세 최영희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천만 원 대출이 12%였는데 상담사가 8%로 낮춰준다고 했어요. 실제 내 대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더 신뢰가 갔죠. 그래서 친척에게까지 돈을 빌려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무려 16%였고 친척에게 빌린 돈까지. 지금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에요. 이 사기의 핵심은 정부 지원이라는 권위를 이용하고 저금리라는 미끼로 더 많은 빚을 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 대환대출 실패자 전용 프로그램이라며 접근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대출 사기, 명의도용 대출 사기입니다. 어머님, 저희 금융위원회입니다. 어르신 명의로 무려 7천만 원이 대출 신청되었는데요. 지금 즉시 신분 확인을 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세 박순래 할머니는 이런 전화를 받고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대출이 내 명의로. 그 순간부터 할머니는 상대방의 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신원도용 사건이 확실합니다. 검찰 수사팀과 협조해야 합니다라고. 그때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상담원 역할을 하던 사기범은 할머니를 가짜 검사와 연결했고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검사님이 조사를 위해 계좌를 임시 동결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결이 아니라 4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였죠. 이런 명의도용 사기가 특히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교묘하게 뒤섞는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피해자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진짜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서울 동작구의 69세 김태현 할아버지는 더 복잡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금감원입니다.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서 어르신 명의로 대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지금 바로 정정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대출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고 곧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문자에는 실제 은행 로고와 함께 땡땡은행 2천만원 승인, 세모은행 1,500만원 승인 같은 가짜 대출 승인 내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취소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링크를 클릭하니 은행 웹사이트처럼 보이는 가짜 페이지가 열렸고 할아버지는 아무 의심 없이 이름, 주민번호, 계좌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땐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입력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사기범에게 전달됐고 진짜 대출이 실행되어 돈은 모두 사기범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입력한 정보로 사기범들이 진짜 대출을 신청한 거더라고요. 정말 정교한 사기였습니다. 세 번째 대출 사기, 저신용자 특별 프로그램 사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최명선 할머니는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입니다. 어르신께서 정부 지원 특별 신용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등급이 낮은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정부 후원 제도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신용 등급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신용카드도 제대로 못 만들었고 이제 와서 필요한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상담사가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할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도와드릴게요라고.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휴대폰에 앱을 하나 설치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앱은 할머니 휴대폰에 원격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악성 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상담사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모든 금융 정보를 입력했고 상담사가 화면 공유로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1시간 만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총 1억 5천만 원이 대출되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대출들이 모두 고금리였다는 점입니다. 원래도 신용 등급이 낮았던 할머니는 연 15%가 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달 나가는 이자만 몇백만 원이에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이런 대출 사기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15년간 제가 상담하면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끊는다는 철칙입니다. 제주도에서 40년째 감귤 농사를 짓는 76세 김영재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몇 달 전에 정부 지원 대출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들내미가 항상 하는 말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모르는 번호면 일단 끊으세요. 급한 일이면 다시 걸 거예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즉시 끊고 실제 금융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죠. 나중에 이웃에서 똑같은 전화 받은 할머니가 4천만 원 피해 보셨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 말 들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둘째, 가족과의 비밀번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충북 청주의 67세 이순희 할머니 가족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가족은 금융 관련 연락할 때 꼭 비밀번호를 써요. 저는 태양, 아들은 바다, 며느리는 달이에요. 대출이나 돈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 단어를 말해야 해요. 어느 날 손자를 사칭한 전화가 왔을 때
할머니는 침착하게 비밀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이 답하지 못하자 즉시 전화를 끊었죠.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가족이라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대화를 계속하지 않죠. 셋째, 소리내어 읽기의 힘입니다. 전남 순천의 70세 박정순 할머니는 특별한 습관 덕분에 사기를 피했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카톡이나 문자를 받으면 항상 소리내어 읽어요. 그날도 대출 승인 완료. 문자가 왔길래 큰 소리로 읽었죠. 옆에서 들은 딸이 즉시 엄마 그거 사기야 라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었죠. 지금도 메시지는 꼭 소리내어 읽어요. 가족들이 들으면 바로 알려주거든요. 넷째, 은행은 발로 가는 곳이라는 원칙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73세 최윤석 할아버지는 이 원칙으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전화로 긴급 대출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행 일은 은행에 가서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60년간 그렇게 살았죠. 상대방이 아무리 전화로 해결하라고 해도 할아버지는 직접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하니 그런 대출 승인은 존재하지 않았죠. 사기꾼들은 항상 급하다. 바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은행 일은 절대 전화로 끝나지 않아요. 다섯째, 의심스러운 통화는 녹음한다는 방법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71세 김철민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적극 활용합니다. 대출 관련 전화가 오면 일단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진짜 은행 직원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사기꾼들은 바로 끊더라고요. 실제로 한 달 전 사칭 전화가 왔을 때 녹음 멘트를 하자 상대방이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통화 자동 녹음 앱을 깔아놨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69세 정미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것도 못 판단하나 싶어서 자존심 상했어요. 근데 6개월 전 친구가 2억 날리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이제 할머니는 100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는 무조건 가족과 상의합니다. 심지어 작은 대출도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죠. 창피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요즘 사기꾼들은 전문가예요. 혼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분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금융 거래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 금융 거래할 때는 꼭 제게 연락해 주세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지켜드려야 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7세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사기를 당해서 3억을 잃었어요. 근데 더 창피한 건 2년 전에도 같은 사기를 당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5천만 원이었죠.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왜 가족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피해서요. 내가 이 나이에 또 당했다는 걸 애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바로 이것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포인트입니다. 어르신들의 수치심과 자존심입니다. 15년간 상담하면서 깨달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출 사기의 진짜 무기는 첨단 기술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제주도에서 30년째 민박을 운영하는 74세 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출 사기를 당해 7천만 원을 잃었어요. 아들한테 말할까 했는데 엄마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 못한다고 놀릴 것 같아서 숨겼어요. 하지만 6개월 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진 할머니는 결국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화내는 게 아니라 걱정하면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당했다는 거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수백 명이 정교한 사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건 2번 당하는 거예요. 전북 전주의 한 교회에서는 금융보호망이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71세 김영수 담임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어르신들이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10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에 바로 연락해요. 목사인 저와 은행원 김사모, 변호사 이집사님 등이 즉시 조언을 드려요. 이 시스템 덕분에 지난 1년간 이 교회에서는 단 한 건의 사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르신들이 이제 질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현명하다는 걸 아신 거죠? 또 다른 좋은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노인 복지관에서는 대출 사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실제 사기 전화 녹음을 들려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연습하는 거죠. 74세 이명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우리가 무슨 훈련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근데 연습해보니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깨달았죠. 실제로 이 프로그램 수료자 중에서는 아직까지 한 명도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잠깐만요. 확인 좀 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말이 나와요. 완전히 습관이 됐죠. 이렇게 커뮤니티의 힘으로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부모님이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버지, 대출이나 금융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전화가 오면 반드시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해도 딱 10분만 저랑 통화하고 결정하세요. 이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사기꾼들도 이제 AI를 씁니다. 혼자서 그들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싸울게요. 이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대출 사기의 3가지 위험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1.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진짜 금융 거래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2.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대출은 반드시 되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3. 특별한 고객입니다. 모든 고객은 동일한 절차로 대출 심사를 받습니다. 이 3마디가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끊으세요. 72세 김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2억 원의 빚을 지고 제게 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전문가님, 제가 이제 대출 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해요. 경로당에서 매주 강의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많은 어르신을 도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용기로 바뀐 거죠. 지금까지 150명 넘는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눴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처럼 침묵하고 계셨어요. 이제는 오픈하고 서로 도와요. 제 실패가 다른 분들의 성공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이것이 제가 15년간 금융 상담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사기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침묵이 아닌 공유입니다. 실패를 숨기는 게 아니라 교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대출 사기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 대환 대출 사기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전환. 2. 명의도용 사기 당신 명의로 대출이 나갔습니다. 3. 저신용자 특별 프로그램 사기 신용 등급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사기의 공통점은 서두름과 비밀 유지 요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부모님, 조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대출 사기 경험이나 대처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그것이 누군가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더 많은 금융사기 예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키는 파수꾼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라면 어떤 사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